먼저 이 소개하기 전에 저희 한중 지역 경제협회와 중국의 차알학회가 같이 공동으로 한국 문화 콘텐츠의 중국 진출과 지적 재산권이라는 주제로 이 분단 포럼을 갖게 되었는데 국내외에서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本次论坛是由我们韩中地域经济协会和中国察哈尔学会共同主办的，是关于韩国文化产业向中国的市场的进出和知识产权的内容。 그럼 오늘 포럼에 시작하기 전에 이 포럼에 참가해 주신 발표자분들을 일일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민간 공공외교의 최고의 산실 기구인 중국 차알학회 한방명 주석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首先介绍一下来自中国的智库察哈尔学会的主席韩方明先生。 두 번째는 이 방송 미디어 분야로 특성화된 한국 최고의 전문 인력 교육 양성 기관인 서울 미디어 대학교 대학원의 박승철 총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국판 유튜브라고 하면 러스 그룹 특히 중국판 유튜브 동영상의 최대 플랫폼을 갖고 있고 전기차로 유명한 중국 러스 그룹의 왕총 부총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뉴미디어 발전에 따라서 콘텐츠 소비가 확산이 됨으로 따라서 콘텐츠 권리 보호 기술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주식회사 타이트 플랫폼 윤재영 대표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선구자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코코V의 이노베이션의 임성대 대표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분야에 상당한 이 법을 많이 연구하시고 차알학회 연구원으로 계시는 안익청 여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국 안보기술그룹의 유한공사의 양청 부총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청. 다음은 상해 탄주 자동차 판매 서비스 유한회사의董事장인 우재민董事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 발표를 하시는 앞에 계신 이 발표자분 외에도 두 분의 아주 귀빈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한국 불교의 태고종의 총무원장인 도산 우리 총무원장님이 이 자리에 귀빈으로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중국의 차알학회 자문회의 주석 겸 위펑딩 우리 대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펑딩 대사님. 위펑딩. 자, 그러면 자리로 다시 이렇게 좀 위치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한방명 차알학회 주석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又同传了哈，又同传。女士们、先生们、朋友们，大家早晨好，안녕하세요。很高兴今天有这么多老朋友在场，也有机会结识新的朋友。今天这个时段呢，我想就中韩文化交流和知识产权问题和在座的各位分享一下我的心得体会。
文化是国家软实力的重要组成部分，也是对外交往的亮丽名片。韩国在这方面的成就举世瞩目。这些年来，韩剧在世界范围内风靡，俨然成为了一种独特的文化现象。在文化立国战略的指导下，韩国文化产业占 GDP 的比例超过了 15%， 且逐年增长。其中，中国是韩国影视剧的最大出口市场。2014年，韩国电影和电视剧的对华出口规模分别占到了相应类别出口总额的 42% 和 43%。中韩文化交流是双向的。我自己呢，有时间呢，也时常会看韩国电视剧消遣。据我所知，中国的许多影视制作公司和韩国演员制作团队加深合作，共同进行创作，这是中韩文化交流走向深入的又一个例证，非常值得鼓励。比如说，在2015年，习主席访问韩国期间，中国中央电视台与韩国 KBS 电视台签署了共同拍摄制作纪录片《万历朝鲜战争》的谅解备忘录。中韩两国的电视媒体人将共同努力还原这场古代战役，展现了中韩两国人民不畏强暴、维护和平的决心和力量。这就是文化交流在中韩关系中非凡的作用，汉风和韩流相得益彰，为两国民众所喜爱。中韩地缘相近，人缘相亲，文缘相通，交往历史悠久。无论是文化传统、教育理念、服饰风格，还是饮食习惯，我们都非常相似，亲近感由此而生。但是文化交流也并不是一帆风顺，它一方面可以促进政治关系，另一方面也难免受到政治关系的影响。去年以来，中韩文化交流受政治影响，遇到了一点波折。我在这里请大家不要灰心，困难是暂时的。两国领导人都有发展友好关系的强烈愿望，两国文化有相亲相近的历史基础，人民有共同的文化渊源。我们相信两国关系一定会拨云见日，很快走上合作共赢、共同发展的快车道。韩剧在中国的热销，也伴随着中国法治建设不断完善的进程。本世纪初，我们中国盗版光碟泛滥，而今长腿欧巴宋仲基主演的《太阳的后裔》可以卖到了25万美元一集的天价。由此我们可以看出，中国政府打击盗版、保护知识产权的努力是显而易见的。当然，知识产权保护在中国还处于发展中阶段，知识产权的研究开始的也比较晚，因而我们在知识产权保护方面显得有些薄弱。中国知识产权保护的法律条文虽然已经达到了相当的高度，但是在具体的执行层面还没有达到相应的效果。在社会上，民众对知识产权保护的意识也不是很强。当前我们中国正通过多种途径推进公民的知识产权保护意识，推进公民的知识产权保护意识的建设。我希望大家再给我们一点时间。女士们、先生们、朋友们，中韩几千年的交往
核心要义在于文化相通。影视剧之外，我们在书法、艺术、饮食、着装，中韩都有着紧密的交流。我在准备这篇演讲稿的时候，脑海中浮现出古代朝鲜诗人崔致远的诗句：枯藤老树昏鸦，小桥流水人家，古道西风瘦马，夕阳西下，断肠人在天涯。今天的宋仲基和古代的崔致远一样，都是为中韩文化交流做出贡献的人。他们让中韩交流写下了美好的篇章，中韩文化交流也让中韩关系更加美好。最后，我祝愿各位都能乘着中韩文化交流的东风，收获丰盛的果实。希望大家在接下来的讨论环节各抒己见，达成共识与合作。谢谢大家。감사합니다。우리 그 네이버에 한방명 이렇게 한국어로 치면 그 네이버의 맨 위에 우리 존경함없는 차락회 한방명 주석께서 중한관계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간의 노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점을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한주석 양께 깊은 존경의 경의를 표하고, 다음에는 이 서울 미디어 대학교 대학원의 박승절 총장님께서 한류 지속 발전을 위한 제안을 부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서울 사락회 한국 대표처가 이 박 총장님과 서울 미디어 대학원 대학교의 배려하에 차락회 본부가 그 대학원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총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한중지역경제협회 이상기 회장님과 차락회 한방명 주석님께서 오늘 저를 연사로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금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중국은 솟아오르고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솟아오르고 뻗어나가는 나라 옆에서 우리가 뭐를 같이 할 수 있고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공동의 번영을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동학양해를 거쳐서 화평, 굴기, 솟아오르고 일대일로를 따라서 뻗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은 최첨단 우주기술뿐만 아니라 지상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속철을 가지고 있는 하이테크 국가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고유한 문화와 역사를 가장 찬란하게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 캐릭터는 전 세계에서 알려진 뽀로로라는 그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 127개국에 수출되어 있는데 이 작품은 기획 단계부터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국적 분위기도 없고 국적도 모르고 인종도 암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원소스 멀티 유저로 만들어진 건데 매출액이 한 8천억 정도 됩니다. 브랜드 가치가 4천억. 미국의 디즈니 월드가 달러로 1 빌리언 달러로 사갔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 회사가 노했습니다. 이건 애초부터 127개국에 수출하고 불란서 어린이에서 시청률이 51.7%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다 방송되는데 유독 중국의 만리장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중국의 규제 때문입니다. 근데 그 규제가 아주 굉장히 단순합니다. 원래 이 펭귄은, 이 캐릭터가 펭귄입니다. 펭귄은 원래 날아다니지 못합니다. 그런데 펭귄이 날아다닌다는 게 이게 비과학적이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규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규제를 넘어서는 그 발상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중국에 접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예는 아프리카에 어느 신발 만드는 회사에 직원을 2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명은 난 바로 오겠다. 신발 도저히 팔 수가 없다. 근데 또 다른 한 명은 신발 무제한으로 보내라. 이게 어떤 발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들이 신발을 안 신으니까 신발이 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철수했고 한 사람은 신발을 안 신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모든 신발을 신기면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린다는 전혀 다른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극에 냉장고를 팔 수 있겠느냐. 그 추운 나라에 무슨 냉장고가 필요하겠느냐. 그런데 여긴 영하 30도 내지 40도 됩니다. 뭐든지 바깥에 내면 다 얼어서 돌덩어리처럼 됩니다. 우리가 신선한 우유를 마시려면 냉동고는 필요 없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냉장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냉장고 팔 수 있습니다. 자, 요즘 한중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어려운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드라는 이 괴물 때문에 지금 한국도 힘들고 중국도 힘들고 미국도 힘들고 우리 주변 국가가 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돼야 우리 동아시아에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안 가지면 이거 쉽게 안 풀립니다. 우리가 중국이 어렵고 아픈 거를 이해해야 되고 중국도 우리가 어렵고 아픈 걸 이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도 우리가 어렵고 아픈 걸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미국의 어려움도 다 이해해 줘야 됩니다. 이런 공통의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대단히 어려운데 궁극적으로 이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마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미디어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는 어떤 상품이냐? 근본적으로 생활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이거는 감성을 자극하는 상상력의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콘텐츠 산업은 나라마다 다 장벽이 있겠다는 나름입니다. 왜 그러냐? 우선 언어부터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릅니다. 또 잘 될 때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역 장벽이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특히 문화적 우월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고 신중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뽀로로가 만리장성을 지금 못 넘고 있는 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장벽이 저는 영원히 존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일이라도 이 수입 규제가 풀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된다. 그땐 늦습니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한테만 옵니다. 자, 이거는 그 보아라는 아주 유명한 여자 가수가 K-팝의 문을 연 가수입니다. 이게 일본 공연하는 17년 전의 모습인데 이 보아는 철저하게 현지화 전략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철두철미하게 일본 스타일로 했고 이 보아가 아주 능숙한 일본어를 구사합니다. 절제된 일본식 무대 매너. 철저하게 현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 보아를 키워낸 SM 엔터테인먼트사가 일본의 에이벡스라는 음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 애초부터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이 가능한 겁니다. 자,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진 별에서 온 그대, 태양의 후예, 대장금, 소위 K컬처를 열었던 작품입니다. 요즘 한한영예에서 조금 주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송혜교, 전지현이, 김수현이 이 사람들의 인기는 여전히 좋습니다. 경제 효과가 총 3조 원, 중국 관광객이 34%가 증가했습니다. 식음료 매출이 3천억, 뭐 대단한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거 내막을 들여다보면 제작자는 별로 돈 못 벌었습니다. 제작자가 돈을 못 번 이유는 이 별그대는 21회로 고작 6억에 팔았습니다. 그것도 방영권, 저작권, 그리고 판권까지 팔았습니다. 중국은 이거 50억 뷰를 봤는데 한 번 뷰 보는데 10원이라고 해도 50억이고 100원이면 5천억입니다. 100원이면 10센트입니다. 10센트 가지고 중국이 5억 달러를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만들긴 해도 돈은 중국 시장에서 중국이 다 버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양의 후예도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고 무려 40억 건의 그 조회수를 보였습니다. 근데 태양의 후예도 겨우 50억에 팔았습니다. 이 중국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나마 포맷을 수출한 SBS 러닝맨은 이건 뭐 300억 정도에 팔았는데 중국에서는 수천억의 이익을 얻었고 광고 하나에만 1,500억의 광고가 달라붙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콘텐츠 시장에서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 주면서 마켓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올바른 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망도 상당한 서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류 파급 효과의 원조인 대장금입니다. 생산 유발 효과 1,100억, 파급 효과 10조 원. 어마어마합니다. 이란에서의 시청률은 무려 90%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기만 믿고 최근에 작년 10월에 신사임당을 제작했습니다. 이영애의 인기만 믿고. 그런데 마침 이거 공연할 때 되니까 사드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방송이 안 됐습니다. 한국에서도 연기 하다가 결국은 다시 했는데 이거 아주 참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중 간에 서로가 이게 맞아야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몇 분 남았습니까? 여기 시계가 안 뜨는데요? 한 3분 정도 끝내면 될까요? 네, 3분 정도에 끝내겠습니다. 네. 자,
한류의 발전 단계를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류 1.0에서는 무조건 열심히 잘 만들었습니다. 마치 1차 산업사회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제작해서 파는 수준입니다. 이게 1차 산업혁명하고 비슷합니다. 한류 2.0이라는 게 비교적 체계적으로 K-팝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드라마, 가요, 이 대중문화로 확산됐고 인터넷을 타고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이돌의 인기죠. 거의 기계공업에 의존하던 2차 한류혁명과 유사합니다. 근데 3차 한류 3.0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다르다는 게 이제 칼처 전반으로 확산돼 있고 드라마에서 팝으로 K-팝에서 K-칼처로 가고 있습니다. 이 K-칼처에서는 부대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화장품 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 관광, 전자제품 이게 복합적으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게 바로 한류 3.0인데 이건 SNS와 모바일을 통해서 특히 중국에서 이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방송되면서 상당한 시장을 확보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류 4.0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한류 4.0에서는 이게 이제 K-칼처에서 세계 공통으로 가고 이게 전 세계로 확산돼야 될 겁니다. 매니아층에서 세계인으로 나가야 되고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매체로 통해서 이 4차 한류 혁명을 일으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4차 한류 혁명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라이선스나 뭐 불법 복제 문제는 아마 다른 분들이 많이 다룰 것 같아서 저는 그걸 좀 스킵하고 요건 뭐냐면 우리는 중국의 문화와 영화와 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호텔에서 TV 보면은 중국 채널이 4개나 나옵니다. 중국 드라마 채널, 중화 TV 채널, 칭이라는 드라마 채널, 그리고 CCTV의 한국어 방송, 그리고 CCTV의 영어 방송. 우리는 중국 문화에 대해서 한없이 문호를 열어놨습니다. 근데 이 문호를 열어놨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중국의 그 문화유산을 우리 국민이 다 터득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더 뛰어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최근에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한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한류의 세계화 4.0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르를 다각화해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아이돌의 팝에서 드라마에서 시작해서 팝으로 진화되고 더 나은 다양한 미디어 매체로 가지만 지금보다는 장르가 다양화될 거고 바로 지역도 다양화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동아시아, 중국에 의존하던 거를 이제 세계로 다 뻗어나가야 됩니다. 소비자층도 젊은 층에서 온 계층으로 다 뻗어나가야 되고 진출 방식도 첨단화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1대1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나가는 우리의 미디어 콘텐츠가 중국의 1대1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뻗어나가는 공동의 전략을 같이 가져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중국 속담에 즐겨 쓰는 건데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여는 자는 흥한다 했습니다. 특히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서 우리는 길을 열어야지 규제나 성을 쌓아서는 안 될 거로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한류 4.0 세계화 전략을 강력한 현지 유통망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초부터 국제 전략으로 나가야 되고 문화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해야 되고 현지에 새로운 문화 창출 전략을 하고 다섯째 좋은 콘텐츠 제작이 우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조하는 거는 한국과 중국이 합심해서 바로 이 1대1로를 따라서 문화적인 진출을 함께하는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총장님의 아주 이 발표에 많은 분들이 신선하고 의미 있게 아주 받아들였습니다. 총장님 그 주제가 역지사지, 상호 존중, 상호 개방의 그 원칙하에 저희가 한국과 중국을 같은 실크로드를 연결해서 같이 공존 번영하자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총장님은 그 경기대학교의 그 재단의 그 이사장님을 마치시고 이 4차 이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의 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라는 그 소명을 받고 2년 가까이 현재 지금 서울 미디어 대학교 대학원의 총장님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다음에는 그 저희가 아무리 좋은 컨텐츠가 있어도 그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플랫폼 무대가 없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총장님이 아까 강의에도 보아그룹이 성공했던 것은 일본의 유통망을 먼저 확보했기 때문에 된 것처럼 이번에 아주 굉장히 어렵게 중국의 모든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러스그룹의 우리 그 왕총 부총재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박수로 봐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大家好，我就按照今天的主题，就是像知识产权方面，从3方面来谈一下我对这方面了解。第一是谈一下中国版权问题的一个发展路径。第二呢，我想说一下韩剧在中国到底碰到了哪些困难，是不是只是因为萨德导致今天的状况，还有没有其他的原因？第三呢，我对中韩在影视文化方面的合作提出一点个人的建议。第一呢，像在版权方面，其实中国是走了一个很漫长的道路。在本世纪初一直到06年，中国确实是版权很混乱。我当时在北京上学的时候，就在中关村旁边，走出校门就会有抱着孩子的妇女在那里卖光盘，人民币8元可以买一个。那后来慢慢的就消失了，就说随着这个政府加强管理，慢慢的到了06年，也就是05年、06年那时候，中国的几家公司，就包括我所在的乐视在内，还有搜狐，那么几家公司开始意识到版权的重要性了。所以当时06年的时候，包括韩剧、包括美剧，版权是非常便宜，就是有几家公司，包括乐视在内，当时就以资金收购了大量的版权，就是筑起了一个很雄厚的版权的护城河，为以后的发展奠定了良好的基础。那么这是06年到10年，属于有先知先觉的人，重视版权的人拿到了第一桶金。第三阶段，也就是说2010年之后，就随着中国的一些包括网络公司，包括甚至一些国企纷纷都投入影视文化领域，所以版权的价格飙升。像刚才韩主席在演讲中提到的1集25万美元的剧，这是屡见不鲜，有非常多的这样的剧集，就说而且形成了几家寡头，就是前面4家，也就是说包括乐视在内，爱奇艺、腾讯、搜狐这几家就把市场基本上全占了。就这几家如果联合起来买版权，那么它可以把价格提高，也可以打压价格。所以这里面就形成了不是垄断，
但是资源是非常集中。那么整个版权发展脉络是这个样子的。那么刚才皮校长提到了像因为萨德问题导致韩剧拍了卖不到中国去，其实这里面当然有萨德的原因，但我想这里面还有其他很多因素。第一呢，虽然《太阳的后裔》带来了中国人看韩剧的一个很高的一个收视率，但实际上整体来看，中国观众对韩剧的这些套路产生了一些审美疲劳。就是中国的网络上有人总结说，韩剧三大宝，就是韩国电视剧三大宝贝。第一个就是车祸，忽然出车祸了。第二宝呢是失忆，女主人公总是失去记忆，对吧？第三大宝呢就是癌症，就是得重病了，是吧？哭得稀里哗啦，这是网友的总结。但实际上这一点也对韩剧未来的发展提出了一个更高的要求，就是怎么能突破原有的这些套路。我想这个对韩剧，其实包括好莱坞的一些剧集，对编剧智商突破要求非常之高。这第一点。第二点呢，就是中国公司的竞争，就是现在中国是大量的资金投入影视业，像去年乐视、万达还有美国传奇影业合拍的长城，那一投资就是10几亿美元，就这种投资额非常大。甚至包括电视剧、网剧，整个中国的资金，大量资金都流向这里，因为有资金的实力，那么他可以请好的编剧，也可以请到好的演员，这样对韩国的一些影视剧也带来一种正面的这种竞争。就是说我也最近看了一些中国的新锐公司拍的一些网剧或者是一些电视剧，里面有非常浓厚的仿韩剧的风格。当然一开始它是模仿，就是在人物的穿着打扮，包括一些情节的设置是在模仿，但我觉得在韩国文化或者是友情、爱情、亲情这方面做的还有不够的地方。但实际上随着越来越多的资金投入，会有更多的中国式的韩剧，可能首先是在中国，然后也许未来有可能出口到韩国，进行这种双向的交流。这也是一个重要的方面，就是面临的市场，你的市场就是说本土的竞争对手在崛起。那么第三点呢，就是头部资源的有限。我们在互联网界有一个词叫头部资源，就是人如果深这么分的话，头部资源可能占据了整个资源跟收入的80%。刚才朴校长举的例子，包括《太阳的后裔》或者当年的大长今，这些容易带来一种神话式的想象，觉得中国市场容量非常大，或者只要拍一个电视剧10部20部都可以进入。但实际上市场容量当然大，但是几大网站它在首页推荐的资源是非常有限的。就是在这种大量的剧集涌入而资源有限的情况下，作为网站，有些主流网站它也会考虑成本、收益，甚至现在广告的收益，包括观众的付费都作为一个指标。其实现在发生了很多不同的事情。第一就是说，可能花了一个较低的价钱买了一版权，莫名其妙的就火了，可能就或者网上转，然后就销量很高。但也有可能买了其他10部剧，花了很高的价格，播放的效果却并不尽如人意，也有这样的情况。所以我给韩国的朋友的建议呢，就是说对中国的市场要更客观的有一些分析。我也因为我生活的区域就在叫望京，就是那个地方，在北京的望京居住了很多韩国人。昨天我跟几位朋友一起聊天，还说可以在望京聚会呢。我注意到有些人去了赚钱了，但也有很多韩国的朋友就觉得中国是个投资的热土，到处都是机会，
就没有做充足的调研就杀到了中国市场，结果前期包括一些地方关系的处理，包括产品是否能本地化，遭遇了很多的困难。所以这也是给各位建议的，一定要跟中国当地的伙伴合作，多进行一些对当地市场以及其他方面政府关系其他一些了解。当然第四就是萨德，这方面确实是带来一些影响。那这方面影响我想客观的话就是分两面看。第一呢，确实是这件事情给中韩关系带来伤害，那么中国官方呢也有一些表态，但官方并没有明文的或者下令限韩，但实际上是有些部门以及有些公司他担心，就是像昨天我跟一位朋友一起聊天，他就是做泡菜跟中国的合作方，后来觉得中国合作还要暂缓合作。我跟他说，这不是一个纯粹的政府关系的问题，也就是说民众因为现在新闻传播太快了，民众他有很多担心，所以下一步双方也应该合作，做出一种姿态，创造一种氛围。就是中国韩国我们东方文化呢有时候很含蓄，它有时候真不是说一个命令所能解决的，就是这种氛围大家觉得跟韩国合作没问题，觉得没问题，这样才能更多的去推动。我想像这次我们察哈尔学会来了这一场，还有下午一场论坛，有韩主席带队，我们也是希望从我们智库的角度给中韩的文化交流创造一个更好的氛围，促进两国关系更友好的向前发展。这是第四点关于萨德。那么最后我想提的就是说我们下一步具体的能做些什么，给韩国朋友的一点建议。第一呢，是我们从传统的影视销售向 IP 合作的一个转型。就是说刚才朴校长也提到，就是说韩国制作了很精美的电视剧卖给中方了，那么可能中方广告费各方面收入很高，而韩国公司赚的很少。那么未来有没有可能推成一种共享的，我们现在都讲共享经济，大家这种利益的共享，或者同时就是风险的共担，这点我们也可以探索。第二呢，就是在 IP 方面的合作。IP 方面现在各大影视公司包括网站都投入大量的资金买 IP， 而韩国在影视剧创作编剧方面有很多好的故事，好的 IP， 甚至可以从这种前期就展开包括 IP 在内的一些合作。第三呢，我们可以尝试在中国跟韩国之间合作拍一些影视剧，就是双方合作出产，这样呢可能双方合作，第一也能占领韩国市场，第二能占领中国市场，甚至可以大家合作让这部剧集更好的走向世界。最近有一个案例，就是去年上映的有一部纪录片叫《我们诞生在中国》，是中国一个导演陆川拍摄的，请的好莱坞的制作团队英国的摄影师就拍了中国的一些动物，包括大熊猫藏羚羊他们的一些生活，在中国国内上映，在美国院线上映，都获得了不错的口碑，甚至在票房收益方面超过了当年张艺谋拍的一部商业片。所以这个纪录片能达到这个效果也是很令人惊叹的。我想中韩在影视文化合作合拍共同创作这方面，我们有很多可以探索的方法。因为时间有限，我就说这些。谢谢各位聆听。감사합니다。최근에 그 중국 문화 콘텐츠 시장의 추세에서 집중적으로 그 부각되는 두 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IP하고 그 범 엔터테인먼트 산업인데, 그 방금 왕총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문제는 중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반의 핵심 가치로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더 학술적인 측면에서 이 발표를 하셨다면, 앞으로는 산학협력 차원에서 특히 동포럼의 또 다른 그 목적은
한국 그 문화산업계 엔터테인먼트계와 중국 그 문화산업계 간의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그 자리도 동시에 마련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회사 소개를 약 5분 내지 6분 이내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로벌 기부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우리 윤재영 그 타이타 프로젝트 대표이사님 모시겠습니다. 화면을 좀 불을 꺼주시면. 예, 소개받은 저 타이탄 플랫폼의 윤재영 대표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고요. 앞으로 뉴 미디어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어디까지가 뉴 미디어고 이거를 어떻게 서비스하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먼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뉴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방송과 미디어, 뉴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산업 분야가 하나로 융합되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장의 형태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포럼에서 얘기하고 있는 IP적인, 그러니까 저작권, 카피라이트 프로텍션, 이 테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산업, 디지털 콘텐츠 산업 자체는 사실 광고 시장과 콘텐츠를 판매하는 시장 자체가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 크리에이터들, 창작자 입장, 그 다음에 이 콘텐츠를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 사업자 입장, 그리고 이걸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시장 분야로 나누지만 콘텐츠의 어떤 마켓의 영향력 자체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큽니다. 그러니까 개인별로 콘텐츠를 소비하는 구조도 다르고요. 개인별로 사실 그러니까 컨트롤하는, 제어하는, 돈을 주고 보거나 광고를 내고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출판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성향별로 다르고 국가별로 다르고 문화별로 다릅니다. 지금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 전 세계적으로 이 콘텐츠의 광고 시장 자체는 올해 기준으로만 해도 약 30조, 그리고 앞으로 2020년까지 한 50조,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어떤 시장 규모로만 보더라도 판매되고 있는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1200조가 넘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산업의 구조를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소비하는 커머스적인 활동까지 하게 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콘텐츠로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하는 커머스적인 플랫폼 안에서 소비되는 구조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장 환경입니다. 시장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봤을 때 사실 IP를 얘기하지만 IP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의 플랫폼 사업자들이 많이 있느냐. 결코 글로벌 사업자들이 많이 이렇게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시장 환경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게 되면 사실 인프라입니다. 지금의 인프라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단위 서비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별로 이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영역까지 앞으로는 발전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 크리에이터 영역들이 지금 계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에 종사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크리에이터, 창작자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영역 안에서 우리가 얼만큼 많은 뉴미디어로 발전하고 소비하고 했냐라고 따졌을 때는 사실 기술적인, 산업적인 측면 안에서는 많은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자, 중간에 보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자들이죠. 자, 글로벌 사업자들은 많은 컨텐츠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킬러 컨텐츠 이외에 소비할 수 있도록 제재하고 관리하고 해주는 규제 아니면 기술 문제들 자체가 각기 다릅니다. 유튜브만 보더라도 사실 기술적 한계 때문에 사실 컨텐츠에 대한 카피라이트 프로텍션에 대한 권리보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 모델을 가져가고 있고요. 또
이용자 측면 안에서는 컨텐츠를 사고 팔고 하는 기준에 누구나 참여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 자체가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 상당한 큰 관심사고, 앞에서 얘기하셨다시피 이런 관심사 중에 이렇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하죠. 사실 오픈마켓처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시대로 발전을 해가는 게 맞는 거고요. 그게 누구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고, 퍼블리싱할 수 있고, 소비할 수 있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고, 클린하게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5년 동안 타이탄 플랫폼이라고 하는 회사 안에서는 처음 2명의 스타트업으로 출발해서 지난 5년 동안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DRM이라고 하는 저작권 보호 기술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거를 온라인 환경에서 실제 컨텐츠에 대한 보호 기술, 식별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TCI라고 하는 기술을 만들었고요. 이 TCI라고 하는 기술 자체는 소프트웨어적인 데이터 파일을 실제 식별 체계를 아주 암호화해서 데이터 안에 집어넣어서 컨텐츠를 볼 때 이 컨텐츠가 어떤 사용자가 보고 어떤 사용자한테 서비스가 됐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술입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플랫폼 서비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컨텐츠 서비스뿐만 아니라 결국은 뉴미디어라고 하는 분야 안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플랫폼 사업자만 가지고 있는 어떤 컨텐츠를 소싱해서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자기 컨텐츠에 대해서 권리보호 기술을 적용을 받아서 가격을 매기고 광고 수익을 누구나 낼 수 있는 구조 자체를 하나로 한 곳에 모아서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고요. 그 컨텐츠 자체가 하나의 디바이스 안에서 광고 서비스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 음악, 뉴스를 미디어를 가정 안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을 저희가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TCI와 DRM의 차이인데요. 결국은 가장 큰 차이는 물리적인 비용 자체에 있어서 보안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보안성이 제한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어떤 뜻이냐면 보안을 하게 되게 되면 편리함이 사실 어떤 인증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편리함이 약간 제한적입니다. 근데 컨텐츠 서비스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유형들을 딱 보게 되게 되면 사실 보안에 많이 취약하죠. 그래서 지금과 같이 우리가 좋은 컨텐츠를 제작해서 만들어내서 소비를 하는 구조를 가지만 실제 컨텐츠 제작자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못 버는 현실에 이렇게 부딪혀 있거든요. 그게 어떤 플랫폼 서비스의 기술적인 환경의 변화에서 많이 더 진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타이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자체는 스마트 컨텐츠 자체를 에코시스템 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의 많은 서비스 자체가 이제 비디오 컨텐츠를 많이 이용하거나 실제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각기 다른 서비스를 컨텐츠를 모아놓고 서비스하는 기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정해놓고 하는 서비스들이 많은데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컨텐츠를 광고 수익을 내든 가격을 정하든 컨텐츠에 대한 수익 모델을 가져가는 사람은 결국 권리자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권리자 자체는 제작자, 창작자거든요. 창작자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야 되고 창작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누가 이용을 했는지 알아야 될 권리거든요. 이게 이제 공정함이라고 얘기한 구조인데 저희 플랫폼이 사실 이제 시작을 한과 동시에 서비스의 참여도를 높이는 과정 중에 딱 하나가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많은 플랫폼 서비스는 비디오 콘텐츠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은 뉴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팟캐스트 방송도 할 수 있고요. 뉴스도 볼 수 있고요. 뉴스 안에서도 실제 웹툰이나 이북이나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고 개인 방송으로도 갈 수 있고요.
이런 서비스 자체를 이런 저작권 보호 기술을 적용을 해서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더 많은 컨텐츠의 소비 구조 안에서 실제 공정하게 컨텐츠 퍼블리싱을 이루어지겠죠.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실제 가정 안에 지금의 뉴미디어 자체는 이제 우리가 OTT, 사실 IPTV, 셋톱박스 이렇게 각기 다른 인터넷 서비스의 어떤 박스 디바이스 형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하나의 클라우드 형태의 서비스를 스트리밍해서 인벤션이라고 하는 많은 컨텐츠가 모아져 있는 컨텐츠를 직접 집에서도 이용할 수 있고 TV 채널과 바로 연결할 수 있고 그걸 소셜 미디어와 연결을 하고 집 안에서 우리가 AI 인공지능을 제공하고 IoT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에코시스템입니다. 아마 이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처음 선보이는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결국 anywhere, anytime, 그리고 any content.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창작자이고 컨텐츠를 판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고요. 그 구조 안에 컨텐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환경 안에서 스마트하게 디바이스를 통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제어할 수도 있고 관리할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사실 창작자의 모든 콘텐츠를 제한적으로 서비스를 하지 않습니다. 제한하지 않고요. 그걸 다 참여 형태로 다 받아들이는 단 그게 지금 얘기하시는 IP 그러니까 권리보호라고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콘텐츠라고 하게 되면 콘텐츠를 업로드하는 그 순간부터 소비하는 그 과정까지 전체를 하나로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한국, 미국 이번에 저희가 이제 중국을 저희가 사업을 이제 중국 회사와 차이나 유니콘과 같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올 12월 정도 되게 되면 저희가 저희 플랫폼 안에서 많은 컨텐츠 제작자와 많은 컨텐츠 MCN 크리에이터들, 창작자들과 함께 사실 국가 간의 벽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은 뭐 사드 문제나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사실 컨텐츠에 대한 제작자 입장에서 뭐 이렇게 중국 사업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결국은 저희의 산업에 종사하는 환경 안에서는 플랫폼이 진화한다라고 하게 되게 되면 플랫폼 환경 안에서 컨텐츠 소비하는 구조 자체가 더 유연하고 누구나 개방적이고 하지만 컨텐츠를 보호하는 폐쇄형 보안 기술들이 적용이 돼서 더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존에 가져갔던 비즈니스 모델의 환경에서 각기 다른 영역들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저희는 이제 이기기종 간의 융합의 시대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디어 자체, TV, 방송, 그 다음에 킬러 컨텐츠, 그 다음에 NCN 컨텐츠 자체가 수익 모델을 만들어가는 구조 자체가 우리가 소셜미디어로 연결되는 만큼 컨텐츠 소비 구조 자체가 상당히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요. 큰 변화 안에 디바이스까지 가정 환경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AI 인공지능 로봇 환경 안에서 컨텐츠를 소비하고 만들어지고 저작권 보호하고 디지털 사이니지 환경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타이탄 플랫폼의 사업 현황, 사업 소개를 좀 마치고요.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윤 대표님한테 그 타이탄 플랫폼 회사가 도대체 무엇 회사인지를 임팩트 있게 한자로 좀 설명해 달라고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스마트 콘텐츠 플랫폼 및 스마트 홈코어 디바이스 전문 기업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참고로 굉장히 겸손하지만 그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산업계에 중국의 차이나 유니콘과 일본의 소프트뱅크로 같이 협력과 제휴를 맺고 있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 발표를 중국 측에서 7번의 양청 중국 안보기술 그룹 유한공사 부총재님 먼저 모시겠습니다. 예. 양청.各位来宾、女士们、先生们，大家好。今天我们中国安保技术集团有限公司，简称 CSTG， 很高兴邀请参加这次冀州论坛，与大家一起交流。借这个机会，我代表中国安保技术集团有限公司，向前来参加本次论坛的各位朋友，把我们公司做一个简单的介绍。在这里呢，也愿意和大家一起分享我们公司在过去1年多来所取得的成就。我们中国安保技术集团从去年成立以来，在“一带一路”的战略的大背景下，在不到1年半的时间内，我们先后在全球布局30个国家，并且在海外30个国家，我们成立了分公司、办事处，并且具有在海外安保履约能力，为中国企业走出去保驾护航，同时也可以为海外的华人华侨提供安保服务。现在我就简单的介绍我们重点的几个区域。西南区域我们在柬埔寨就作为一个支点，并且我们在那里拿到了这个安保牌照。以这个中心在周围辐射缅甸、老挝、泰国，包括斯里兰卡，辐射周边国家。在西北区域，我们在巴基斯坦成立了分公司。通过这个点，我们覆盖中东和西北一带一路的沿线国家，包括哈萨克斯坦、乌兹别克斯坦、阿富汗，在非洲以肯尼亚和安哥拉为支点，覆盖撒哈拉以南区域。我们在安哥拉就这个地区，我们就有将近7个分公司，整个国家区域我们全部覆盖。我们在安哥拉的安保人员就有700多人。在非洲北部地区，以突尼斯为支点，覆盖撒哈拉以北地区。同时在欧亚交汇区的土耳其，我们设立了公司，覆盖叙利亚、黎巴嫩和欧洲国家。同时我在这里希望也借此机会向韩国的企业传达我们为其提供海外安保服务的这个意愿，并且寻求相关韩国安保企业达成合作协议。我们在安保方面的主要业务有为中资企业、海外企业项目人员、财产安全提供全方位的综合性、专业性的安保服务，项目风险评估管理，项目的安保方案制定与实施，项目的应急预案制定与实施，企业及个人的安保培训计划，人访服务、机房销售与租赁，监控一体化服务 VIP 特保，随身安保服务，企业与项目定制标准化服务流程。我们的团队的话，包括高层管理人员都是退伍军人，
我们是用军事化来管理团队，以军人标准来要求每一位员工。我们每年还国家退伍的一些退伍军人在我们公司，我们既安排了他们的安置工作，又给他们这退伍军人同时提供一个上升发展的空间。除了人防以外，我们公司与国内的多家安防企业生产商，我们达成战略合作协议。我们在海外的这些机构，除了人防以外，我们还有很多安防、机防这些的产品，包括小到手电筒，大的到防弹车，应有尽有，包括高科技生物安防，所有这些产品我们公司都有。从低端的这个普通安防产品到高科技，所以我们能够为海外客户提供一套整体的安防系列产品。希望关注我们，谢谢大家。그 20세기에는 그 국가 간에도 영토 확장 개념이 그 주도권 전쟁이었는데 지금은 사이버 세계에서 누가 주도권을 장악하느냐가 이 강대국의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 그 안보 기술 그룹에서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저희 포럼에 참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한중간에 사이버 세계에서의 보다 좀 더 긴밀한 협력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우재민 상해 그 탄주 자동차 판매 서비스 유한회사 동사장님 주재 발표 있겠습니다. 우재민. 各位领导、各位来宾及各位新闻媒体的朋友，大家早上好。我是新中银证券及坦足汽车销售公司的吴建明，应察哈尔学会的邀请，今天参加了第12届济州论坛，感谢察哈尔学会的热情邀请。首先祝贺第12届济州和平论坛成功举办，我向主办方表示感谢。论坛的主题是和平与发展，我们是做企业的，和平环境非常重要，没有和平就没有发展。今天亚洲地区因萨德问题和朝核问题造成紧张局面，比任何时期都显得尤为严峻，体现出现了严重的问题。因此越是在这种情况下，亚洲各国对和平与稳定的坚定信念与共识显得越发重要。我们坚信韩国经过前总统朴槿惠的弹劾，文在寅政府可以为韩国带来崭新的政治面貌和机遇。选择什么样的路是战略问题，选择怎么走是战术。我希望我们可以以积极的心态期待我们美好的未来，用创造性的战略和战术创造属于我们的美好生活。在座的各位代表，让我们将和平与发展作为我们的亚洲美好未来的蓝图而努力。谢谢大家。完了。금년도가 그 한중 수교 25주년 되는 해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부도 사랑이 깊어도 25년이 지나면 권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잠시 권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거고 조금 더 서로의 감정과 오해 있는 것을 한 번에 풀고 가면 더욱더 보다 나은 그 아름다운 그 한중간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저 임성대 그 코코브이 이노베이션 CEO의 발표가 있겠는데 제가 왜 회사 이름이 코코브이입니까?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그 컨텐츠 커머스 빅토리 이노베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그 산업을 최고의 강자와 최고의 혁신으로 도전하는 기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코브의 임성대입니다. 이렇게 명망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제가 연단에 설 수 있게 돼서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한중 IP 사업의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P,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본문의 요지는 IP 가치에 대한 발굴에 대한 노력이 콘텐츠 산업에 대한 의무이며 IP 거래는 콘텐츠 시장에 대해서 이끌어 나가는 핵심 원동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를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중국 콘텐츠 산업은 IP는 곧 왕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영화 제작 방식이 IP 기반의 영화 제작 방식이 있는데 비록 종편수는 10%에 불과하는데 헐리우드 영화 전체의 수익률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콘텐츠 산업은 이러한 헐리우드의 비즈니스 모델링을 바탕으로 IP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웹소설과 웹만화를 기반으로 해서 영화, 드라마를 제작하는 IP 극과 드라마, 영화를 기반으로 해서 IP 게임을 만드는 IP 게임이 중국 콘텐츠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콘텐츠 시장은 IP 극과 IP 게임의 양축을 이루어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한 원천 소스인 웹소설, 만화를 상류 콘텐츠로 분류하고 있으며 시청 소비를 이끌고 있는 중류 콘텐츠, 체험 소비를 이끌고 있는 하류 콘텐츠로 구분을 하고 상류 콘텐츠는 대중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IP의 가치, 발굴을 주도하고 있으며 중류 콘텐츠는 IP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의 제작과 전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류 콘텐츠는 IP 가치에 대해서 브랜드화하고 소비를 운영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하나의 IP 가치 사슬이 서로 간의 연쇄 고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동영상의 유료 회원수가 2,200만 명에서 2016년 7,500만 명으로 2.4배 증가하였고 드라마는 7배, 영화는 4배 성장하는 괄목할 만한 증가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시장 규모는 100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저희는 7위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1인 미디어의 등장과 MCM의 등장, 그리고 SNS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의 전파, 그리고 왕홍의 등장이 현재의 추세입니다. 콘텐츠 플랫폼 간에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선의 경쟁은 크리에이터를 양산하고 IP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방송사에서 콘텐츠 제작사로 시장의 무게 중심이 급속히 이동하고 있으며 현재 콘텐츠 제작사는 단순히 제작 역할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크리에이터의 생성부터 소비자의 접점까지를 총괄하여 IP의 가치 사슬을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으로써 크리에이터의 육성 지원이나 아니면 IP의 가치 발굴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파하는 노력, 그리고 IP를 브랜드화하고 운영하는 노력까지를 주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 저희 한국은 대중국의 콘텐츠 수출 규모가 14억 5천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상류 콘텐츠에 대한 시장성과 중하류에 대한 성장성을 중국에서 인정하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이후 침체된 한국의 콘텐츠 시장은 중국으로의 진입이 막혀서 IP가 매우 적체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IP 거래와 활성화에 대한 적기라고 사료되어집니다. 한중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적 재산권을 거래할 수 있는 IP 거래소가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IP 거래소는 국가 간의 이질적인 입장 차이를 해소하고 공통적인 문화 교류를 통하여 공감대를 확산하고 저희의 신뢰 회복에 대한 기반이 되어질 것입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IP 거래소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살펴볼 수 있으며 거래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가격, IP를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IP 거래소는 또한 IP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장르의 모든 콘텐츠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중국과 미국, 일본의 협회 및 유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저희 코코부는 IP 거래소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코코부의 회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부는 웹 콘텐츠 공화국이라는 기치를 걸고 있으며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콘텐츠와 커머스를 결합한 V커머스의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코부는 코코부 엔터테인먼트를 중심으로 하여 4차 산업혁명의 기술 기반인 이노베이션, 실현 배우와 왕홍을 관리하는 스튜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B팀TV, 방송 작가 법인으로 자회사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코코부는 한국형 콘텐츠와 중국형 커머스를 결합하여 한국 최초로 지적 재산권을 거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코코부의 퍼블리싱과 파트너십을 가진 글로벌 경쟁력 있는 저희 파트너사들입니다. 코코부의 사업 내용은 콘텐츠에 대한 제작, 플랫폼에 대한 운영, 왕홍에 대한 관리, PR과 프로모션을 사업 영역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강남 사무실 전경입니다. 스튜디오 전경입니다. 저희는 중국의 세박그룹, 차이나미디어, 헐리우드의 픽처스 네트워크스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 협약 MOU를 체결하였으며 중국, 일본, 미국, 호주, 유럽과 같은 법인, 지사를 설립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회사인 B팀TV에서는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 화면입니다. 광고, 동영상에 대한 화면 캡처입니다. 방송작가법인은 황검어장, 라디오스타에 대한 김태희 작가를 비롯하여 나는 가수다의 한서운 작가, 정글의 법칙의 주기품 작가, 해피투게더 일요일 밤에 이민정 작가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음반 제작 현황입니다. 행사를 유치하고 대규모 행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저희 코코부는 cocobu.co.kr로 방문해 주시면 추가적인 인포메이션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국가의 그 종합적인 국력이나 경제력을 판단하는데 예전에는 GDP라는 지수로 이걸 했는데 지금은 21세기는 IP 보유수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 아까도 코코부에서 설명했지만 중국은 명실상부하게 이제 전 세계 IP 연간 등록수 보유수가 G2 국가로서 명실상부한 2위 국가로 자리를 매김했고 아마 곧 그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코코부께서 그 저희 한국의 컨텐츠 산업이 중국 수출이 작년 기준으로 1조 14억 5천만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약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2016년도에 중국의 범 엔터테인먼트 문화산업계의 시장 규모가 75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의 한류가 엄청나게 불어를 제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창출은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중국에 수출하는 소비재나 전자재나 원자재의 그 수출의 비중에 비해서는 한국의 문화엔터 산업계의 중국 진출이 초기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노펌에서 20세기에는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최고 그 돈을 많이 변호사였는데 지금은 노펌이 지적재산권을 다루는 노펌의 변호사가 최고의 퀄리티와 이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발표하시는 그 안익청 변호사님은 찰학회에서 지적재산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이시고 제목 자체도 한국의 그 문화 출로 및 그 지적재산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各位好，非常高兴今天有机会跟大家分享我们的一些经验。谈到知识产权呢，我作为一个律师，也经受过很多案子。往往大家会想到的是要大力的、严格的进行保护。但是呢，其实站在整个产业发展的角度来说呢，这样做未必是行得通的。例如20年前左右，微软刚刚进入中国的时候，因为很多用户用的不是正版的，那么微软就要求大家全部暂停使用盗版。但是在那个时候，本身计算机就非常的贵，而版权这个概念还没有，所以呢，引起了非常大的反感。微软呢，又马上就喊停了。这样一来一去，整个微软在中国的形象就受到了损害。再例如，那个是在美国，迪士尼呢，因为垄断了所有的它的形象这个版权，有一家幼儿园呢，就是在它的墙壁上画了一个白雪公主，最后迪士尼把它告到破产了。所以呢，我们往往在想，在知识产权保护上面，有没有我们东亚特色的保护模式？我想我们中国、韩国包括日本，我们的经商文化、企业文化都有共同之处。我们其实可以共同探索具有我们亚洲特色的，甚至可以说是东亚特色的知识产权保护模式。比如说，韩国在 IP 包括 IP 在内的各种知识产权诉讼当中，我们就注意到
很多都是在法庭内或者是法庭外调解解决的。再比如说，日本的 Bandai 这家公司刚刚进入中国的时候，他们就发现有一家模仿制造他们奥特曼的公司已经做得很大了。那么 Bandai 怎么做的呢？他们并没有去花时间花精力去控告他们，而是找到了这家企业，跟他谈判，跟他交流，最后呢把他并购了。这样 Bandai 刚刚进入中国，他就等于有了很大的2个工厂，他们双赢了。因此呢，我觉得知识产权的保护也可以从某种意义上我们可以做的比西方国家更加好。那么我们韩国的文化推广在上海就做得非常好，例如 Line Friends 这样的这家公司这家商店在上海一开店就做得非常的火爆。那么我们上海察哈尔学会呢也有跟他们合作交流，做一些讲座，做一些论坛，做一些教育，给大家就是这样一个概念，什么叫版权，什么叫 IP， 通过这样一些软性的活动来宣传我们的知识产权保护，使得上海的人民对韩国企业包括这家公司这家商店印象非常的好。所以呢，我们今后非常希望我们智库可以进一步的交流合作，为我们中韩双方的文化交流和知识产权保护做出一些创新，做出一些贡献。那么最后呢，我简单的跟大家介绍一下中韩在知识产权合作方面还有哪些空间。首先呢，中国最近在推广品牌建设，例如我们上海就是没有在上海创立的一个品牌，华为是深圳等等这一类的，上海的老的品牌也不好了，所以品牌建设可以是我们韩国与中国交流的一个很好的合作空间。第二呢，就是中韩法律保护之间还有一些交往上的一些就是不够平等，例如韩国 CJ 他们在中国的诉讼往往都胜利了，但是有一次呢，北京的 CJ 公司他要证明这个版权是他的，他找了韩国的一家叫稍等，韩国著作权审议调停委员会常驻北京的这样一个代表处，让他们开了证明，但是呢，代表处只有联络功能而没有开具证明的功能，所以呢，这个案子非常遗憾的，北京 CJ 就输掉了。所以呢，我们在就是一些法律体系上面的对接上面还有交流的空间。最后呢，我们也注意到中国的技术，例如网络的一些支付包括社交媒体的技术已经走在前面了。那么韩国有些需要向中国购买这方面的知识产权，希望我们在这方面也可以事先多做调研，避免一些被中国企业的诉讼。谢谢大家。역시 명품 브랜드 육성은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도 그 명품 G2 국가로 부상하면서 또 명품 브랜드 육성에서 자체적으로 많은 해적판과 외국에서의 불법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해서 강력히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그 문화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식 문화도 있습니다. 그 최근에 그 김치 우리 산들바람 김치 허펑파오차이라고 중국의 그 허북성의 그 만리장성 벽을 넘었습니다. 한 2분 정도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를 대표하는 그 음식이 메뉴가 김치입니다. 김치. 파오차이.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참석하게 돼서 너무도 반갑고요. 대한민국 식품 중에서 가장 최고의 제품이죠. 발효식품 중에 이제 김치입니다. 정말 22년 동안 이 외길만 걸어왔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은 제 아내고요. 저희가 지금 인천공항, 김포공항서부터 제주공항까지 각 한화 면세점에서 한 60여 군데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이 회사는 장자커우에 있는 저희 협력사입니다. 여기 협력사에 저희 이제 회사가 이제 이렇게 양념을 1월달에 이제 보내게 됐고요. 이 취지는 뭐냐면 저희가 완전한 기술을 저기서 줄 수 없었던 이유가 우리나라에 있는 그 소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과 관련한 그 액기스를 중국에서 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가 이제 방침을 세운 것이 양념이 넘어가서 이곳에 있는 그 해발 2,700m의 아주 고랭지더라고요. 그래서 장자코에 있는 이 배추와 또 그 부자재를 가지고 저희 기술과 같이 이렇게 김치를 만들게 되면 굉장히 좋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만들어지는 이제 김치를 앞으로 북경뿐만이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 또 판매를 또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국으로도 저희들이 또 일부를 가지고 와서 또 판매도 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주정님 사택에 가서 저희가 자녀들하고 같이 좀 사진 찍은 거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한국에 있는 양념 기술과 그리고 또 중국에 있는 그 배추를 가지고 만들게 된다면 양국에서 정말 그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동포럼의 목적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의 이 포럼의 장을 통해서 이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책상 앞에 이 분배한 K 매거진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한중 지역경제협회가 한중 간의 민간 공공외교 차원에서 약 40회를 3년여 동안 중국과 한국에서 발간하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화보집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획해 주시고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의 차이나 미디어의 최현성 대표와 왕충 러스그룹의 부총재 간의 업무 협약을 간단하게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중지역경제협회가 제주 포럼의 제 6번째 6회 파트너 기관으로 계속 참가를 했고 처음부터 차학회와 공동 주관하는 세션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저희 협회와 차학회는 정치 경제적 차원을 넘어서는 양국 간의 진정한 문화 교류 협력의 발전을 위해서 실제적이고 실용적이고 실효적인 그런 플랫폼 구축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욱이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 편달과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중국에서 멀리까지 이 포럼에 참가해 주신 중국의 학자분들, 차학회 또 내외 기빈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좀 더 큰 장소에서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1시간 20분 동안 진지한 경청에 대해서 주관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